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민법 162조 1항에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어쨌든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채권은 10년 동안 그 10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이 넘어가면 행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당신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했어 이렇게 주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주장을 해주면 채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채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그 소멸시효를 인정할까요? 사실상 상태를 보호한다 이런 써놨죠. 사실상 상태를 보호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현재 상태가 권리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갔다. 자, 이때는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라 이런 취지죠. 자, 그런데 이게 뭐 이제 시효 기간이라는 게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유권에 의한 청구는 다만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왜 이러냐면은 소유권의 절대성, 항구성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뭐 토지에 대해서 내 토지에 어느 누가 자재를 막 쌓아놨다. 자, 이런 경우에 발견되면 언제라도 치울 수 있게 해야겠죠. 제 토지가 산이에요. 산 속이에요. 항상 가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저런 거 고려했을 때 소유권의 절대성, 항구성 때문에 소유권에 의한 권리 행사는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소멸시효 기간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소유권은 이제 무제한이라는 거고 채권은 10년이라고 아까 이 조문 봤죠? 10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과 채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시효 기간이 2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년짜리도 있어요. 민법에 나옵니다. 시효 기간이 3년인 것도 있고 1년인 경우도 있어요. 상법 64조에 의하면 상사 채권은 5년이다. 자, 이렇게 시효 기간들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은 시효 기간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어떤 청구는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다 취득시효를 이렇게 써놨죠. 소유권에 의해서 어느 권리를 행사했는데 취득시효 때문에 권리 행사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땅이에요. 이게 땅. 이 땅이 딱 있고 A 토지인데 갑소유입니다. 여기 딱 끊어졌죠. 자, 요쪽은 누구예요? B 토지인데 을 소유예요. 그런데 을이 갑소유 A 토지까지 침범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 제 그림을 이렇게 표시해 놨죠. 요만큼 침범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땅 요만큼을 침범한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을 소유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겠죠. 전부 철거는 안 되고 요 부분 빗금친 부분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철거하고 나서 요 침범된 요만큼의 토지를 A 토지를 인도해달라 이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 20년 되고 30년 돼도 할 수는 있어요. 소유권의 항구성 때문에. 자,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시효 소멸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이 을 소유 건물이 20년 이상 있었다. 이럴 때는 다시 을이 반박을 해요. 여기다가 대고 을이 갑에게 오히려 취득시효를 했다. 어디에 대해서요? 요만큼의 토지에 대해서 20년간 내가 점유를 했고 악의의 무단점유자도 난 아니다. 어쨌든 악의의 무단점유는 갑이 주장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A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A 토지에 대해서 A 토지 소유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이거는 20, 30년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을 소유 건물이 갑의 A 토지를 일부 침범한 이게 20년이 넘어가 버리면 을이 반격을 통해서 이 해당 토지를 일부 토지를 갑 소유 A 토지 일부를 취득시효를 통해서 뺏어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게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멸시효가 5년짜리, 1년짜리, 3년짜리, 20년짜리, 10년짜리, 무제한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무제한 빼고는.
자, 이때 그러면은 언제부터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언제부터 10년이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대부분의 이제 권리들은 10년의 시효 대상이니까 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166조에. 그래서 이 기산점도 쟁점이 많이 되죠. 자, 그런데 소멸시효 주장하는 것 자체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소멸시효라는 게 뭐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면 일단 이 시효가 중단이 되고 그 권리 행사 시점으로부터 다시 시효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중단 사유로는 민법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런 제도가 있어요. 청구라는 건 보통 소재기 하는 걸 말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도 전부 권리 행사죠. 그죠? 그다음에 승인은 내가 채무가 있다. 이런 관념의 통증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닌데 시효 주장하는 게 시효로 당신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뭐 이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것들이 권리 남용이 되느냐. 실제 제가 소송을 많이 하는 사례 중에서는 매도인선이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이때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족 간에 이런 명의신탁이 있을 때에는 내가 등기 넘겨줄게. 내가 아니면 매수자금 줄게. 매수자금 줄게.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명의신탁 관계를 잘 모르고 이제 내가 수탁자니까 나중에 등기를 넘겨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실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이때 매수자금 청구가 10년이 넘어가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봐야 되는데 친족관계라서 계속 내가 등기를 넘겨줄게 이렇게 했던 경우에 지방법원에서는 매수자금 청구에 대해서 나중에 수탁자가 매수자금조차 내가 줄 수 없어. 왜? 시효로 소멸됐어. 이런 주장을 할 때 권리 남용으로 판단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좀 어려우니까 오늘 뭐 기본 개념 강의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두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소멸시효하고 취득시효 이 문제에 대해서 강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